수학 개념사전. 오늘은 평면 위의 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대응시킨 점의 위치를 읽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수직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좌표평면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새로운 친구를 다루게 되긴 하는데, 봅시다잉. 자, 좌표평면이라는 친구를 새롭게 배울 거예요. 좌표평면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두 수직선이 점 O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생기는 평면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두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직선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수직선이었어요. 그런 직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직선 하나 더 그을 거야. 근데 직선을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저렇게도 그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 어떻게 그을 거냐면 지금 이 가로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는 세로 직선을 그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수직이에요. 이때 지금 보시면 나중에 2학기 과정 가면은 평면이 결정 조건, 어떤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2학년 개념도 곧 찾아옵니다. 커밍순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평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 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 케이스로 그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해서 평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 가로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X축. 가로축,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마 가로축 이렇게 배웠을 건데 얘를 이제 앞으로는 X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로축 맞아요. 가로축 맞는데 그냥 표현만 X축이라고 그냥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세로축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세로축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이제는 그냥 Y축이라고 표현만 다르게 하실 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가로의 수직선 X축 그리고 Y축 이 친구들을 합해서 좌표축이라고 불러줘요. 이 두 개의 좌표축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좌표축이 만나는 이 지점, 미팅하는 이 지점을 원점임 됩니다. 0인 지점 원점이에요. 그죠? 그럼 좌표평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X축, Y축, 즉 좌표축이 만나서 이렇게 그려진 평면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라고요? 좌표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X축, Y축이 만나서 생긴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좌표평면 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좀 내려갈게요. 점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수직선 네, 막 점을 대응시키고 어떤 수를 점으로 대응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걸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평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단 순서쌍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순서쌍이라는 것은요.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쌍으로 나타낸 것을 줄여가지고 순서쌍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쌍.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좌표평면 요걸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각각 A, B일 때. 요게 뭐 그냥 읽기만 하면은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여기 만들어 드릴게요. 이 P가 여기에 찍혀 있어요. 여기 점에 좌표를 이제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봤더니 여기 X축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가 되냐면 A가 되더래요. 딱 수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2가 되더래요. 그리고 이거를 Y축의 수직으로 내려보니까 이때 이 대응하는 수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이 되더래요. Y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이 1, 2, 3, 4, 5 이렇게 양수로 가고 왼쪽으로 음수로 가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양수가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P의 위치,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표라고 불러줄 겁니다. 좌표. 이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X축 위의 좌표, 콤마 이거 구별해주기 위해서예요. 콤마 하셔야 돼요. Y축 위의 좌표를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요 P점의 요 점의 좌표는 X좌표, Y 좌표 이렇게 순서 X가 먼저요. X좌표가 먼저고 그 다음 Y좌표입니다. 이렇게 X좌표 먼저 Y좌표 나중 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 표현 방법이 순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X좌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이 X좌표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X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대응하는 수 얘가 X좌표예요. 그럼 여기서는 X좌표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Y축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서 만나는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이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요. 그걸 Y좌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P점의 좌표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 괄호 열고 2,3 X좌표가 2고요. Y좌표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순서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좌표라고도 불러주기도 할 겁니다. 순서상이라고 불러줘도 되고요. 좌표라고 불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항상 P, X좌표 먼저 Y좌표 다음. 그래서 P는 A, B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실 거예요. 순서상으로. 오케이? 그리고 원점의 좌표는 X좌표도 0이고 Y좌표도 0이니까 0,0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살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살짝 연습을 할 겁니다. 살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보이시죠? 요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 좌표 평면을 보고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 A, B, C, D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처럼 순서상 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좌표 어떻게 읽는지 봐주세요. 항상 X좌표 먼저 콤마 구별하기 위해서 Y좌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A점 찍힌 A점 찾았어요. 그럼 이 A점의 X좌표를 어떻게 찾아요? 이 X축이 가로축이에요. 이 가로축의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그럼 이 X축과 만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대응하는 수가 될 건데 이 점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가 될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좌표는 이 A라는 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X좌표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에서 Y축의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났을 때 생기는 대응하는 점의 수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Y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예요. Y좌표 대신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선생님, 괄호 꼭 써야 돼요. 네, 꼭 써야 돼요. 콤마 꼭 써야 돼요. 네,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괄호랑 콤마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볼게요. B점의 좌표를 봐주시면 앞에 X좌표 뒤에 콤마로 구별하고 뒤에 Y좌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점, 얘가 X좌표죠. 요 점 X좌표가 B죠. B점의 X좌표를 구하시려면 X축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이 대응하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좌표? 수가 얼마가 돼요? 대응하는 수. 좌표라고 하셔도 돼요. 이 수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그럼 X좌표는 0이 되고요. 선생님 Y좌표는요. 얘는 Y좌표가 수직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Y좌표, Y축 위에 있는데요. 얘가 수직으로 내리는 게 그냥 수직으로 내리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그냥 y축 위에 있는데요. y축에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y축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y축 위에 있죠. 근데 이 y축 위에 요 점에 y축 위에 대응하는 요 수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여기 대응하는 수가 얼마가 된다? 이 y축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가 된다? 1이 되잖아요. 그지? 그럼 y좌표는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0,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를 읽으러 갈게요. C가 어딨냐? 여기죠. 자, X좌표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X좌표 X축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수, 대응하는 수를 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 뒤에 항상 Y좌표. 그럼 Y축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만나는 요 수에 대응하는 거.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2, 3, 4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C는 4,3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D점의 좌표를 봅시다. 이 D점의 좌표, X축의 수직으로 올릴게요. 수직으로 올렸을 때 여기 만나는 지점에 대응하는 수.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럼 괄호 열고 X좌표는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Y좌표를 아시려면 여기서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때 만나는, 대응하는 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기호를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봐주시면 다음을 좌표 표면 위에 각각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내 볼게요.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순서상이 2,1이니까 X좌표가 2고 Y좌표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X축 위에 2를 찾아요. 그리고 Y축 위에 1을 찾아요. 찾으셨죠? 그러면 요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요 점이 결국 X좌표가 2가 되고 Y좌표가 1이 되는 P점의 좌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P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하나 더 연습을 해봐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축 위에 마이너스 3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Y좌표가 0이잖아요. Y좌표가 0이라는 것은 요 X축 위에 지금 여기 Y축의 0점이 여기죠. 원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면 요렇게 자,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부분 이렇게 세로 직선 그리고 Y좌표가 0인 부분 이렇게 가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 만나는 지점. 요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 요 지점의 정체가 결국 X좌표가 마이너스 3, Y좌표가 0이 되는 Q점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Q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R을 한번 찍어볼게요. R은 X좌표가 마이너스 2,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4. 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찾아주실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바로바로 찾아볼게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만나는 지점이 몇 콤마면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지점이 결국엔 R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지점이 R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